뉴스토마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보면은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명태균 씨가 2021년 9월 여론조사 실무 담당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 지시했다. 이게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2% 앞서게 조작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오늘 이 뉴스토마토 보도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저는 오늘 이 보도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안은 승부 조작이라는 여론 조작까지 갈 수는 없고 일단은 도핑 테스트 정도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한 후보를 띄우려고 했다면 네. 전 그것만으로도 그 해당 정치인들 뭐 지금 김종인, 뭐 이준석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저는 영구 제명시켜야 된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오늘 얘기는 도핑 테스트는 너무 간단한 거고 아하. 승부 조작까지 간 겁니다. 기록이 9.8인데 갑자기 9.6으로 위조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아가는 이런 승부 조작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면 민주주의가 파괴되겠죠? 네. 국민들은 선택권을 박탈당하겠죠? 한두 사람의 그 흑막에 숨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면서 국민들은 민의가 왜곡이 되면서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지금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고요. 형사사법적으로는 업무방해 당연히 들어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건 당연히 단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핵심은 뭐냐? 네. 명태균 씨가 어제 CBS 인터뷰 나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매일 아침마다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나눈 기간과 이게 겹치거든요. 네. 그럼 과연 윤석열, 김건희는 몰랐을까? 전 여기까지 수사가 공모 관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모 관계까지 가야 된다.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만 쏙 뺄 수 있습니까? 아. 아마 자기 공치사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사가 됐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해라 하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6개월 동안 전화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태균 씨의 증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범행을 의심해 볼 단서는 전 충분히 나왔다. 범행을 이렇게 의심해 생각합니다.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CBS 노컷뉴스가 어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명 씨가 2022년 2월 28일 미래항공연구소 직원이었던 A 씨와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명 씨가 A 씨가 진행 중이던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더 60세나 이런데 다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A 씨가 네 그랬더니 명 씨가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미공표용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20, 40대 샘플은 줄이고 50, 60대 샘플은 늘린 결과값이 별도로 존재했다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가중치를 두 가지 버전을 나눠서 적용한 보고서를 작성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토마토 보도와 또 노컷뉴스의 어제 이제 보도를 연결시켜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미공표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유리한 방향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명태균 씨가 네. 어떤 방법으로 여론 조작, 네.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그 수법이 나왔고 또 녹취로서 다 확인이 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수법이 나왔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사실은 이렇게 여론 조작,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네. 어떤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근거로 뭔가 여론몰이를 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인데 지금 나온 증거들은 어쨌든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그러한 여론조사고 부득이하게 PNR에서 공표한 공표 여론조사도 비공표 조사와 공표 네. 조사가 비슷한 결과로 나왔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다른 언론사, 다른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는 좀 차이가 크고요. 아하. 그래서 PNR에서 네. 조사한 그 공표형 여론조사도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네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규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PNR에서 돌린 그 RDG 전화번호에 네. 만약에 명태균 씨가 어떤 수집한 그런 인위적인 그런 전화번호
그 편향성 있는 전화번호가 들어갔다면 성향 분석한 거. 얼마든지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물론 이제 서명은 PNR 대표와 이 제보자 이 씨로 됐던 강혜경 씨는 공표용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뭐 소설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명 씨가 육성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공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 보고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PNR 조사 결과 흡사한 예. 흐름이 나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먼저 명태균 씨가 그러한 희한하네요.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고 음. 뭔가 그 이후에 PNR의 여론조사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예행 연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의혹이 들고 그렇다면 PNR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그 기사 헤드라인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작성돼서 정말 여론몰이 수단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여론몰이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이거 정말 여론 공작,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공작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박사, 그다음에 오세훈 네. 서울시장 그 뭔가 최근 21년도 이후에 여권에서 경선 뭔가 본선에서 승승장구한 정말 대선급 주자들과는 모두 관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 주장에 의하면. 네. 그렇다면 문어발식으로 다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 관리, 네. 그다음에 본선 선거 이거 모두 다 정말 의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로우 데이터를 열어보고 정말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수사 움직임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예, 예. 여기서 일단 지금 규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여론조사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리고 네.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랑 무관하다 이러면서 팔짝 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무관하네요. 그렇죠. 거짓말이 아하. 바로 드러났죠. 회장인데. 예, 거짓말이 바로 드러났고요. 여론조사에 아주 깊숙이 위법 사항까지 지시했다가 오늘 드러난 거고요. 이거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공모 관계까지 저는 밝혀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성향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받아서 네. 돌려보고 뭐 그 자체도 문제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만은 제가 더 주목한 건 왜 성향 분석을 할까? 왜 여성, 나이대, 지지 성향, 대답하는 고관여, 저관여도의 관여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정리해서 기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유리한 표본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사로 어허. 성향 분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 예. 이걸 갖다가 아마 명태균 씨는 제가 예상해 보기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뭐 미공표인데 여론에 영향 미치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 미공표만 그러면 이렇게 했다라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미공표와 공표까지도 이 수법을 적용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근데 결과가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는 공표나 비공표나. 아니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 씨의 주장을 믿을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죠. 수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네. 거고요. 네. 이걸 만약에 미공표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아까 뭐 녹취 들어보면 네. 외부로 뺀다. 외부에 보고한다 이러는데 그 보고를 누구에게 합니까? 보고를 누구에게 하죠? 그 보고 받은 사람 찾아야 되겠죠. 저는 윤석열 김건희로 추정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선거 네. 나온 사람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돈도 네. 안 받고 이렇게 보고 받아도 됩니까? 네. 정치행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하. 뒷구녕에서 거기다가 네. 전 더 심각한 게 이게 공천 개입과 연관돼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9월달, 2022년도 5월달, 불과 6, 7개월 사이입니다. 분명히 강혜경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천을 대가로 얻어왔다고 명태균 씨가. 그러면서 월급 반띵 들어가죠. 네. 돈 반띵까지 들어갑니다. 현찰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예. 팩트입니다. 예. 그러면 공천을 거래로 미끼로 나는 여론조사를 주고 보고받고 면제받고 비용을 네. 면제받고 나는 공천을 거래로 얻었다. 이게 명확한 사전 뇌물이 되는 겁니다. 사전 뇌물. 사전 뇌물. 공직 취임 전에 예. 거래를 통해서 나중에 취임하고 나서 어. 영향력을 가지고 자리를 주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 뇌물죄까지도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부터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통화 내용만 보면 돼요. 폰만 뺏어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고 받았다면 이거는 거의 끝나는 일이에요.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녹취 다 나와 있어요. 네. 로 데이터 분석하면 하루면 끝납니다. 네. 이거 매우 쉬운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녹취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 장사 의혹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 그 대가 3억 6천 얘기가 나왔는데 3억 6천은 왜 들어갔느냐 예. 봤더니 2% 올려주세요. 이런 더러운 얘기. 뒷거래죠. 더러운 뒷거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 지금 대선 경선에 뛰어드는 그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게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시장보다 좀 유리하게 나오는 그 밑자락을 깔고 그걸 보고하고 그래서 대가를 받다 내고 그게 공천까지 연결되고 사실은 와 이게 흐름이 그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미공표 자료라도 예. 당시에 굉장히 젊은 층의 인기가 높았던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그렇죠. 젊은 상대로 층한테 인기 있었죠. 정말 그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검찰총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음.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고, 자 선거 캠프 입장에서 봅시다. 네. 네. 만약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걸 보고 받았어요. 본인만 받겠습니까? 본인 측근들한테도 보여줬겠죠. 네. 그럼 본인 측근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 선거 운동원들한테 보여주죠. 왜냐? 아니 어삼무사하고 내가 1등 됐지 저 사람이 2등 됐지 3등 됐지 모를 때는 다 선거 캠프가 굉장히 그렇죠. 어수선합니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네. 그런데 야 미공표 자료 우리가 조사했더니 홍준표 이겨.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몰리죠. 그렇네요. 조직으로 그렇네요. 보면 새가 몰립니다. 예, 예, 예. 그럼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기자들한테 어떻게 돌려줍니까? 찌라시로 돌리죠. 언론 야, 플레이. 이공표 언론 했더니 플레이. 2% 이기는 걸로 맞아요.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더 쐐기를 받는 거는 네. 실제 조사했더니 PNR에서 똑같이 나왔다. 공표 여론조사라. 그러면 이 정말 속이기 이, 딱 좋죠. 이 미공표 조사라는 게 그 네. 사전에 도는 그 미공표 조사라는 게 정말 그 캠프와 정치 고관여자들 네. 그다음에 캠프 주변에서 호시탐탐 어느 캠프가 유리한가? 요거를 노리는 그 기회주의적인 그 정치인들한테는 너무나 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가면서 새를 몰리게 하는 조직에 몰리게 하는 막 정말 그러고 막 다 몰려들게 하는 그러한 정말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명태균 씨가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처벌해야 될 필요성도 높아지는 네네.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론 조작에 걸려 있고요. 홍준표 당시 후보는 여론 조작 사실을 알았으나 또 침묵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침묵했으면 그것도 공범 아닙니까? 네. 아니 본인이 알았으면은 선거 기간에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침묵한다? 이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홍준표 시장에 이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우리 이준석 의원은 또 뭐냐? 여기는 여론 조사냐 조작이냐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명태균 씨 조작의 달인이니까 조작을 했을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분이 요거 대선만 조작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의원한테 제가 조작 여부를 떠나서 이걸 물어볼게요. 아직도 이준석 의원이 답을 안 한 내용인데 이준석에게 묻는다. 나경원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준석 의원이 후보 당시에 2021년도 5월 15일에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내일 5월 16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가 뒤집어질 거야. 내일 저녁 7시 기대해. 피자 사놓고 기다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피자 사놓고. 진짜로. 그래서 피자를 막 우거우거 먹어요. 그 다음날 7시에 딱 여론조사 나오는 게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한 거. 지금 한 거 입증됐죠? 아하. PNR 조사가 이준석 1등, 남성 4명 중 1명 이준석 지지, 뭐 파죽지세 이런 기사가 나가요. 그러면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이준석 의원 왜 지금까지 답 안 합니까? 여론조사 표본을 물은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질문은 뭐였냐면 누가 알려줘서 알았냐, 명태균이 알려준 거 아니냐 이 의심인데 답을 안 해요. 그럼 오늘까지 답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 거의 한 달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정한다 치면 이거 어떻게 명태균은 자기 정보, 어허. 뭐 공표 조사든 미공표 조사든 몰래 돌려가지고 정보를 주고 이준석은 그걸 방송 나와가지고 떠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언론 플레이 하고 그럼 이제 관심 쫙 어그로 끌죠. 네. 그러고 나서 내일 딱 1등 나가고
이 정말 이 삼각편대가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 예. 양두구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두구육. 양두구육 네. 개고기죠. 음. 그래서 저는 이걸 구육상회라고 생각해요. 구육상회. 구육상회. 구육상회 사장님이 누구냐? 네. 김종인 사장님이죠. 그리고 기획실장 누구냐? 구육상. 판을 짜고 시나리오를 쓴 명태균 씨가 아하. 기획실장이다. 그 홍보실장이 누구냐? 네. 유튜브 나와서 미리 여론조사 결과를 떠드는 이준석 의원. 양두구육, 구육상회에 저는 홍보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네. 그 정보카르텔 명태 하나회가 결국 그 다음해에는 이준석 의원 대표 시절에 공천 결과까지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공천도 미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기 생색 내고 야 월급 급여 반 내놔. 김영선 의원이 아무 저항 없이 반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일련의 흐름이 구육상회로 모든 게 풀리고 있다. 그럼 구육상회에서 판 게 뭡니까? 개고기죠. 개고기는 윤석열인데 유통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정리가 이제 싹 끝나는 거예요. 네. 글자로. 그래서 결국 이제 보수의 종말로 가고 있네요. 그때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이제 보수의 종. 네, 한번 광고 정말 시간 이거 웃을 드렸습니다. 일은 아닙니다. 예. 그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검은 배경으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누가 힘이 있다, 누가 이길 수 있다, 누가 세다 이렇게 하면은 속성상 몰리게 돼 있거든. 당시도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정권을 네.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제일 세냐 이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정치학에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밴드웨건 합니다. 효과. 입증된 효과, 밴드웨건 네, 효과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거 범죄죠. 이게 범죄죠, 어떻게 보면 범죄.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여론조사 결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뛰는 캠프 네. 후보가 1등 했다. 막 그런 얘기가 있다. 예. 내가 그런 자료 뭐 이렇게 뭐 숫자로 찌라시라도 받았다. 어떤 식으로든 주변에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웹자보 만들어서 뿌리죠. 그럼요. 아니 뿌리죠. 웹잡은 네, 네, 아니더라도 뭐 네. 아니, 네. 비공표 조사 같은 경우는 뿌려요. 많이 뿌려요. 사실은 텍스트로도 뿌립니다. 뭐 이렇게 윤홍 이렇게 해가지고 26, 24 이렇게 하고 막 네. 뿌립니다. 압도했다. 막 이렇게 네. 뿌려야 새가 몰립니다. 그래야 캠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네. 캠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각 후보 측에서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사활을 민감한 거는 상황이네. 근데 아니,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 됩니까? 반칙과 아. 탈법과 위법과 불법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구육상회에서 이렇게까지. 개고기를 이런 식으로 반칙적 유통을 하면 네. 이 시장 경제가 유지됩니까? 자 보세요. 그 나경원 의원이 네. 얼마나 억울하면 막 하루에 막 7, 8차례 글을 쓰겠어요. 본인 너무 억울한 거야. 거기는 이제 여러 번 줬거든. 여러 번. 연패. 막 서울시장도 그랬지, 네. 당대표 선거도 그랬지. 너무 억울하니까 막 글을 쓰다가 최근에도 또 졌어. 최근까지. 나중에 보니까 네. 명태균 씨랑 만나기까지 했더만 하도 이게 한이 내가, 맺혔어. 내가 하도 지니까 내가 왜 지나 그 원인을 찾다가 명태균 씨랑 두 번 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인지도도 이상하다. 높고 내가 앞섰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서 쓰는데 막 우리 이준석 대표 막 굉장히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다중인격이라는 말까지 인격 굉장히 비하를 비아냥거리잖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정말 이준석 네. 의원의 그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정말 반칙을 쓴 정말 명태균 씨랑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네. 홍매와 진짜 도원 결의까지 해놓고는 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니까 그게요. 미안한 마음을 그 가져야지. 홍매화가 구육상회에서 MT 간 거랑 아니, 비슷한 거예요. 뭔가 MT. 선거를 하고 결과를 하면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하게 네. 해야지. 네. 그런 말이야. 사기꾼 같은 사람만 어울리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저는 그게 의아해요. 뭐가 떳떳해? 아니 뭐가 뭐가 그렇게 떳떳해요, 진짜? 진짜. 뭐 100분 토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떳떳해서 100분 토론까지 나와서 100분이나 얘기할 게 됩니까 이게? 아니 여기 한번 나와보세요. 3분 안에 끝내줄 테니까. 아니 100분까지 토론할 일이 아니에요. 신인규 아니 여기 오마이 TV 나와가지고 토론을 3분 해서. 안에 끝나죠. 네. 뭐 3분 완전 안에. 정징승리인데 제가 네. 볼 때는 그 이준석의 정말 뭔가 일그러진 신화가 이제 깨지고 있다. 잘못된 신화였다. 알고 봤더니 명태균 신화였다. 명태균 신화. 명태균 신화. 이준석의 신화는 명태균 신화였다. 근데 저는 요걸 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게 김종인의 매직, 김종인의 마법이라고 불려왔었어요. 명태균의 매직이었죠. 이제는
김종인의 마법이 아니라 네. 명태균의 위법이다. 위법이다. 김종인의 마법은 허구다. 이제는 명태균의 위법이 수사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구육상회는 망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육상회.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도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오묘해요.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거요. 예. 이제 뭐 윤석열 정권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대가 없습니다. 아. 그냥 특검하면 되고요. 특검으로? 검찰이 이번에도 네.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도 안 음. 움직인다. 그럼 뭐 창원지검이 안 움직이면 좋습니다. 아니 이프로스 게시판이 닫혔습니까? 아니 검사들은 손가락이 없습니까? 이프로스에다가 조용. 뭐라도 글도 안 쓰고 고요, 칠불사처럼 고요합니다. 조용해요 그냥. 그러면 검찰은 예. 이제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월급을 주잖아요. 저도 세금 내고 세금으로. 우리 대변인님도 세금 우리 내시고 혈세. 존재 같이 압니다. 다 세금 내잖아요. 네. 나 존재 같이 압니다. 왜입니까?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하려면 존재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갖다 주려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네. 검찰의 존재의 내지는 월급의 지급 의미 이걸 국민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프로스에 아무 말도 안 나온다. 고요하다. 네. 그러면 고요하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고요하게. 그러니까 유독 이 네.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검찰은 조용하고 그동안 거의 보지 못했던 절간 수준이에요. 절간. 네, 조용해요. 수심이 네. 기소 권고도 그냥 무시하고 네. 그냥 불기소 해버리고 이게 참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헌법 7조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지 월급 받고 네. 세금으로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충성 맹세합니까? 아.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충성 맹세 김건희 윤석열한테 충성 맹세하는 검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월급을 받잖아요. 김건희한테 받습니까? 윤석열한테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데 네. 헌법이 부여한 본인들의 책임과 지위를 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검찰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저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에 요 수사 명확하게 하십시오. 명확하게.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도 명태균에 이제 붙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자기는 알았는데 뭐 그냥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있는데 대인배야 뭐야? 대인배요 뭐예요? 이것도 지금 왜 어떻게 알았는지 아.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조사할 게 지금 산더미예요. 그래서 네.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거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명 씨가 어제 뭐 CBS 노컷뉴스 그 김현정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도 인터뷰도 했고 근데 지금 뉴스토마토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지만 얘기해가지고 이걸 수치를 맞추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고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또 그냥 두고 볼지 대통령실의 입장은 계속 한번 지켜보죠. 아니 일단은 네. 성향 분석한 것부터 문제입니다. 성향 분석 그러니까 성향 분석을 한 것 자체가 네. 요럴 때 유리한 표본을 뽑기 위한 음. 사전 절차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앞선 부분부터 그러니까 명부 유출 사건부터 이건 싹 한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반드시 생각이 필요하다. 듭니다.